안녕하세요.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16학번 이승목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 벽돌 깨기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게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블럭이 지금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데 블럭의 색깔은 제가 여기 init 함수 안에서 랜덤 함수를 쓰지 않고 포문을 써가지고 이제 블럭의 i가 0부터 블럭의 토탈 넘버, 그러니까 블럭의 총 20개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20까지 돌아가면서 0번지의 RGB 값, 1번지의 RGB 값, 이거를 이제 RGB 값은 0.0에서 1.0까지 들어가니까 i의 값이 변동됨으로 자동으로 계속 다른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블럭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아래쪽에 이제 레드볼 팀, 아래쪽이 레드볼 팀이고 위쪽이 블루볼 팀인데, 그냥 블럭만 적혀 있는 거는 아래쪽 팀에 대한 블럭의 색깔을 입힌 거고, 여기 블럭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위쪽 블루볼 팀의 색깔을 또 숫자를 또 다르게 입력을 해가지고 다른 색깔이 나오게 알록달록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로우 비트맵 텍스트는 제가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현재 레드볼 팀이랑 블루볼 팀의 스코어가 적혀지게 지금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 이제 제가 게임을 총 2가지 게임을 여기 한 프로그램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레드볼 팀, 블루볼 팀으로 이 벽돌 20개를 먼저 깹니다. 깨서 먼저 깨는 쪽이 하키 게임이죠. 오락실에서 보면 하키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하키판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양쪽이 다 벽돌을 깨게 되면 양쪽의 하키판이 이렇게 다 열려서 먼저 상대방 골대에 공을 넣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기면 1점이 올라가고 하키 게임까지 이기면 2점이 올라가서 이렇게 2대0 아니면 2대1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입력할 때 비트맵 텍스트 함수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면 레드팀이 이겼는지 아니면 블루팀이 이겼는지 그 메시지가 나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구현하기 위해서 비트맵 텍스트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스코어, 요게 이제 제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몇 대 몇 요거를 구현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헷갈렸던 부분이 공과 벽돌, 이 알록달록한 벽돌과의 충돌을 감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오류를 많이 느꼈었는데, 먼저 이 코드가 어떤 코드냐면 요 세 줄이 아래쪽 레드볼 팀 쪽에 벽돌과 공의 충돌을 감지하는 코드고, 그 다음 밑에 세 줄이 위쪽에 블루볼 쪽이 벽돌과 충돌을 감지하는 코드인데, 첫 번째 코드는 먼저 이게 보시면 상하,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볼의 x 값이 블럭의 x 값 플러스 블럭의 반지름 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볼의 x 값이 블럭의 x 값 빼기 블럭의 반지름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볼의 x 값이 요 블럭의 왼쪽 부분과 요 오른쪽 끝부분 사이에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엔드로 해서 무조건 요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x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볼의 y, 이 볼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볼에 가만히 있다 가정을 하면은 이 빨간색 공을 볼이라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의 중간에 이 y 값에서 플러스 반지름한 값, 요 위에 상단값, 요 위에 상단값이 블럭의 y 빼기 반지름, 블럭의 y 빼기 반지름, 그러니까 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볼이 블럭보다 더 y 값이 높아지는 경우, 또는 볼의 y 값이 밑으로 내려와서 블럭의 y 위의 최상단 부분보다 낮아지는 경우, 즉 밑에서 위로 충돌하는 경우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충돌하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를 했을 때 이제 y 값을 반대로 해주었고, 요거는 그대로 똑같이 반대로 위아래에 들어오는 경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충돌하는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충돌하는 경우, 요 2가지를 해서 총 상하 좌우 충돌 감지를 해가지고 벽돌에 맞으면 공이 튕길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보니 정확하게 이 대각선 부분, 요 부분에 부딪히니까 공이 벽돌을 맞고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제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벽돌의 x값과 이제 공의 x값 그리고 벽돌의 y값과 공의 y값 그 사이의 거리가 그 볼의 반지름 플러스 블럭의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딱 만나는 경우 딱 이때 이 볼의 반지름과 이 블럭의 반지름 더한 것보다 거리가 더 작다 그러면은 이 볼과 블럭이 더 충돌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튕겨내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튕기고 오른쪽에서 튕겨오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튕기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려고 하다가, 일단 초기에는 제일 먼저 그냥 들어오는 각 그대로 다시 반대로 튕겨나가도록 코드를 구현을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역동적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 것 같았지만, 이게 약간 평소에는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처럼 들어온 각 그대로 튕겨나서 볼이 움직이게 되는데, 정확하게 대각선 부분을 맞은 경우에는 들어간 각 그대로 다시 되돌아 나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이게 게임을 예측할 수 없게 진행하면서 약간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일부러 이렇게 대각선을 맞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벽돌 깨기를 진행을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예측을 불가능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 이제 이 부분은 바랑 이 볼이랑 바랑 볼이랑 충돌을 하는 코드인데, 제가 이제 아래쪽 팀 그리고 위쪽 팀이 있으므로 아까 설명했다시피 아래쪽 팀이 벽돌을 먼저 깬 경우, 그리고 위쪽 팀이 벽돌을 먼저 깬 경우,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안 깬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깬 경우, 이렇게 경우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레드 게임 오버가 레드가 먼저 다 깬 경우, 그리고 블루 게임 오버가 블루가 다 깬 경우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끝난 경우면 하키판이 완전히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여기 꼴대만 남고 다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경우에서는 이 아래쪽 레드볼 팀의 공이 아래쪽 바에도 맞아야 되고 위쪽 바에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쪽으로 오는 공은 막아야 되고 위쪽 공으로는 넣어야 되는데, 또 이쪽 팀 입장에서는 위쪽 팀의 자기네 공은 막아야 되고 상대방 공도 막으면서 자기네 공도 튕겨서 상대방 골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끝난 경우에는 위쪽 블루 공이든 아래쪽 레드 공이든 바 위아래 둘 다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였고, 먼저 레드가 먼저 끝난 경우에는 레드 공은 이 아래쪽 바에도 맞고 위쪽 바에도 맞아야 되는데 블루팀 공은 자기네 쪽 바만 맞아야 되고, 반대로 여기 블루가 먼저 끝난 경우에는 블루 공은 위쪽 자기네 바에도 맞고 이 중앙선을 넘어서 아래쪽 바에도 맞고, 그리고 레드팀 공은 자기네 바만 맞고, 그리고 둘 다 깨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네 바만 맞고,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바 충돌하는 코드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을 충돌하는 경우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 벽돌 하나만 있고 여기 바만 있으면은 여기 좌측 그리고 상단 그리고 우측만 벽돌 충돌하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임의로 중앙선을 그어서 위아래로 대결을 하는 구조고, 또 먼저 깬 순서에 따라서 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윈도우의 이 벽돌의 벽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둘 다 깬 경우입니다. 둘 다 깬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이렇게 흰색 실선으로 중앙선처럼 여기 하키 게임 하는 그 하키 게임 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키 게임 판이 나왔을 때 이제 그 공이 여기 중앙의 골대, 양쪽 골대는 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 판에는 튕겨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먼저 레드가 끝났을 경우에는 레드 쪽 입구에는 골대가 없이 막혀 있고 위쪽에만 여기만 구멍이 뚫려 있게 됩니다. 골대가. 그래서 여기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레드볼이 튕겨나야 되고 이 골대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블루볼 입장에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전체는 다 공이 지나가야 되고, 이 부분 그리고 중앙선 그리고 우측 부분 이렇게 세 개가 또 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도 마찬가지로 또 블루가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레드는 중앙선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튕겨야 되고, 블루는 끝났으므로 레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실선은 그어져 있지만 지나갈 수 있으며, 블루의 벽은 새로 생긴 흰색 실선 그 하키 게임판에 그게 블루 입장에서 벽이 될 수 있게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하키 게임이 먼저 끝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판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플레이는 실제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오토플레이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칙인 셈이니까 제가 약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조금 더 두고자 오토플레이를 제가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중앙선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실선으로 그려 놓았고, 그리고 제가 이 블럭의 개수, 그냥 블럭의 개수를 블럭 토탈 넘버로 해놨지만 그거를 블럭 피니시라는 변수에도 똑같이 제일 위에 보면 블럭 피니시에 블럭 토탈 넘버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럭 토탈 넘버를 블럭 피니시가 아래쪽 블럭들, 피니시 2가 위쪽 블럭들. 제가 코드를 보면은 전부 변수가 있고 변수 옆에 숫자 2가 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2는 전부 위쪽을 설명하는 거고 그냥 변수는 전부 아래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 피니시의 개수를 파악해서 제가 바를 그릴 때 이쪽이 바를 그리는 코드인데 여기 if문을 넣어가지고 블럭의 개수에 따라서 바의 길이도 달라지며 바의 색깔도 달라지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 레드팀은 버튼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았고, 위쪽 블루팀은 A키 그리고 D키로 인해서 좌우 바를 움직일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시켜서 레드팀이 먼저 끝나는 경우 바퀴판이 제대로 생기는지, 그리고 벽돌의 충돌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위에는 꼬린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블루팀이 또 먼저 끝나는 경우, 그리고 둘 다 끝났을 때 레드팀 공이 블루팀 골대로 들어갔을 때 레드팀이 이겼다고 나오는지, 그리고 아니면 블루팀이 이겼을 둘 다 끝났는데 블루팀 공이 레드팀 골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블루팀 공이 만약에 자기 골대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책골이죠. 그랬을 때 레드팀이 이겼다고 나오는지 아니면 블루팀이 이겼다고 나오는지 하는 코드를 한번 직접 실행시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레드팀 먼저 오토를 켜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방금에 일어났던 충돌이 대각선 충돌인데 정방향으로 계속 튕기면은 너무 단순하고 예측이 다 쉽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토라서 제가 따라가는 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겠지만 직접 게임을 이 버튼을 이용해서 해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충돌했을 때 들어갔던 방향 그대로 튕겨져 나오는 게 조금 더 역동적이고 예측하기 힘들어서 게임을 진행하는 데 좀 더 재밌었어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드팀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끝났으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합계판이 생기고 레드공은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고 위에 바에도 맞을 수 있고 한데 블루공은 중앙선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드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레드볼 윈이라고 뜨고 점수판도 2점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블루공이 이겼을 경우 블루를 오토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은 요 오른쪽 부분으로 지나갔어야 되는데 대각선을 맞고 그대로 이게 직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 바를 오른쪽으로 미리 움직이려고 했다가 대각선 맞고 다시 일로 돌아가니까 급하게 다시 왼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게임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대각선은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밑으로 빠졌을 때 공을 어디서 다시 생겨나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될까 하는 거를 많이 고민해서 여기 위쪽에도 다시 생겨나게 해보니까 그러면 벽돌을 너무 바로바로 부숴버리고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하니까 계속 너무 이렇게 반복적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방법이 여기 벽돌 아래쪽, 여기서는 벽돌 조금 위쪽,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게 그나마 제일 최적화가 된 코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블루팀이 먼저 끝나면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아까 레드와는 반대로 아래쪽에 합기판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 블루팀 공은 이렇게 끝나면 블루볼 윈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루 쪽이 2대 0이고 블루팀이 이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쪽 모두가 끝난 상태에서 블루공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골대가 두 개인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블루볼 윈. 그리고 블루팀이 만약에 자기네 골대로 블루공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레드팀 윈, 레드볼 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초기에는 둘 다 오토로 될 수 있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레드가 먼저 끝나든 블루가 먼저 끝나든 어쨌든 한쪽이 어쨌든 둘 다 끝난 상황까지는 바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가 둘 다 끝났을 때 한쪽이 어느 팀이든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팀이 이기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팀이 먼저 이겼는데, 그러면은 이건 제가 실수로 못 막아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실수 안하고 제대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게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상황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이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임의로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조작된 게임이지 진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레드공을 블루팀 진영에 안 들어가게 막고 싶었지만 제가 컨트롤이 약간 미숙했던 부분으로 레드팀 공이 블루팀 공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안 들어가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위쪽은 상관없고요. 자, 이게 블루팀 공만, 레드팀 공이 블루팀 진영에만 안 들어가게 막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다 끝나게, 방금도 또 실수를 했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교수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교수님. 자, 블루팀 먼저 끝났고 방금도 제가 놓쳐버렸네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게 혼자서 두 개의 상황을 제가 임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문이 다 열렸을 때 자기네 공이 상대방 골문에 넣는 것과 자기네 공이 자기네 골문에 자책골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둘 중에 한 경우만이라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드팀 공을 막고 있고요, 블루팀 입장에서. 그리고 레드 공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위쪽 골대.
둘 다 끝났을 경우에 블루가 들어가면은 블루볼 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판도 보시면 2대1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벽돌 깨기가 마지막 게임 실현 부분에서 조금 너무 현실적이게 나왔지 않나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벽돌 대결하고, 그리고 먼저 끝난 경우에는 하키 게임으로 바뀌고, 둘 다 끝난 경우에는 양쪽 하키 게임이 열려서 이제 공이 들어가는 쪽이 이길 수 있게, 그래서 벽돌 깨기에서 하키 게임으로 약간 추가로 변형을 해가지고 한 벽돌 깨기 프로젝트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